안녕하세요. 아직 신혼의 즐거움 속에 사는 결혼한 지 갓 1년 된 새댁 인사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결혼을 한 차례 미룬 끝에 작년 봄에 결혼했고 올해 32이에요. 남편은 저보다 4살 많고 의료계 종사자입니다. 다들 아시는 그 잘난 의사 남편이 맞아요. 혹시 감이 오실까요? 잘난 의사 아들 장가 보내면서 갑질하는 이야기는 자주 접하는 얘기니까요. 예비시모 갑질 견디다 못해 파혼하시는 분도 많지만 저는 갑질하는 예비시모보다 기가 센 여자인지라 그거 확 누르고 결혼해서 지금은 시댁 식구 별로 어려워하지 않고 삽니다. 시어머니가 좋은 분이라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결혼하기까지 꽤 마음고생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남들 결혼하는 거 보면 힘든 거 없이 쉽게 결혼하는 줄 알았습니다. 막상 제가 결혼 준비를 직접 해보니 그 과정에서 갈등을 겪는 커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요새는 개천에서 욕나는 법도 없지만 결혼도 점점 격차가 심해지는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 의사랑 결혼하려면 병원을 개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고가 브랜드 아파트를 준비해야 한다고들 하잖아요. 다들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그 잘난 의사 남편과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 예단 예물에서부터 신혼집이며 또 양가 부모님 용돈 문제며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물론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혼까지 무사하게 꼴이 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세상만사가 다 내 맘 같지는 않더라고요. 일부 몰지각한 시모들 중에서는 자기 아들이 잘났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하녀버리듯 대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대놓고 막말을 하거나 인격모독 발언을 일삼기도 하죠. 대부분 그럴 때 나가 떨어지기 마련이지만 저는 정면 돌파해서 시모와 맞짱 뜨고 결혼한 경우라 다른 분들과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저도 남편을 많이 좋아했지만 저 아니면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겠다는 남편 때문에 결혼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저와 예비시모가 갈등을 겪을 때 결혼 때려치우자고 했더니 남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네가 우리 엄마 때문에 힘들어서 나랑 결혼 못하겠다면 차라리 내가 엄마랑 연 끊고 살게. 네가 싫다면 아예 연락도 안 하고 가지도 않고 너희 부모를 내 부모로 생각하고 살 거야. 우리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엄마 때문에 헤어진다는 게 말이 돼? 내가 중간에서 정말 노력할 테니까 나 믿어주라. 지금은 그렇게 말해도 막상 살다 보면 그게 쉬울까? 그래도 자기 부모잖아. 당신 정말 끝까지 내 편으로 남아줄 수 있어? 물론 너랑 엄마랑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하는 게 우선이겠지. 잘 지낸다면 더 바랄 게 없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나는 절대적으로 네 편이야. 남편은 워낙 바른 사람이고 허튼 말하지 않는 성격인 거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거 하나 보고 저도 포기 안 하고 결혼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흔히 나오는 단골 소재로 재벌집 아들에게 시집 가기 위해 가난한 집 딸이 고군분투하는 내용이 꽤 많은 거 아시나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학 친구 한 명은 졸업 후에 중소기업에 취직했는데 거기서 회사 사장 아들을 만나 가까워졌고 결혼까지 한 친구가 있었어요. 물론 시댁 쪽에서 결혼을 반대했는데 이유는 남편 집안에 비해서 제 친구 집안이 보잘것없다는 이유였죠. 아들 가진 부모 입장에선 이왕이면 돈 많고 능력 있는 여자랑 결혼시키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겠지만 그 친구 마음고생한 거 결혼 전에 친구들 사이에서 꽤나 유명했습니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지금은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긴 합니다. 그 친구가 마음고생 많이 하고 결혼하고 나서 오랜만에 만났을 때 저에게 해줬던 말이 있습니다. 희수야, 너는 절대로 집 잘 사는 거 예비 시집에 미리 말하지 마. 제대로 된 집안이면 며느리 잘 사는지 못 사는지보다 사람 됨됨이를 먼저 보는 법이잖아. 우리 친정이 자기네 집안이랑 레벨 안 맞는다고 우리 시어머니가 나 얼마나 반대했는지 너도 알지? 만약에 우리 친정이
부자였으면 이렇게까지 반대했을까 싶었어. 너는 그래도 부모님이 능력 있잖아. 처음에 대단한 집이라고 먼저 말하지 말고 예비시댁 반응을 꼭 봐. 만약에 나처럼 시모가 반대한다 싶으면 마음고생할 거 없어. 그냥 결혼하지 마. 알겠지? 너 보니까 예비시댁 참모습 알려면 그것도 방법이지 싶다. 그렇게까지 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 네 신랑 될 사람은 너무 순둥이에 착하기만 하잖아. 나는 그것도 걱정이다. 중간에서 역할 제대로 못하고 우왕좌왕 안 해야 할 텐데. 무조건 내 편 들어준다는 사람이라 그런 걱정은 안 해. 설마 자기 엄마 편만 들겠어? 네 편 내 편 하는 것도 솔직히 웃기는 일이다. 일단 우리 집에 대해서는 상견례 할 때 자세히 얘기해야겠네. 그전에는 말하지 말아야겠다. 그렇지? 저는 친구 결혼하는 거 옆에서 봤고 그런 조언까지 들으면서 한 가지 마음먹었던 게 있는데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우리 집 가정 환경이나 내가 가진 배경에 대해 전부 다 말하지 말아야겠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가정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런 걸 먼저 보기보다는 저 자체를 사랑해주고 인정해두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조금 쑥스럽지만 저희 친정이 상당한 재력가이고 집안 역시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우자 요건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경제적인 능력보다는 사람 됨됨이야 인성이었습니다. 남편과 사귄 기간은 3년 정도 됩니다. 저 대학 졸업 후 직장 생활하다가 친구 소개로 만났고요. 처음에 의사라고 해서 부담스러웠는데 너무 순하고 예의 바른 모습에 반해 사귀게 되었네요. 전문의 시험 마치고 나서 페이닥터로 지금까지 같은 병원에서 쭉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 병원이 저와 좀 관련이 있는 병원입니다. 닥터 모집할 때 제가 남편에게 이력서를 넣으라고 추천했던 병원이고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남편이 지금 일하고 있는 정형외과 병원의 병원장이 저희 아빠입니다. 저희 집안도 소위 말하는 의사 집안이에요. 아빠도 의사고 제 오빠도 의사입니다. 친정 중에도 의사가 꽤 있어요. 반면 남편은 얘기 들어보니 집안에 혼자 잘나 의사 된 케이스였고요. 그래서 그 사람 사귀면서 결혼까지 가는 과정에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뜻밖에도 예비시모라는 복병이 떡하니 앞을 가로막고 있더군요. 저 처음에 시댁에 인사하러 갔을 때 그 집 장손 며느리감 온다고 경기도 외곽에 사시는 시할머니부터 고모 때까지 와 있던 게 기억나네요. 시어머님이 장손이고 남편 역시 그 집 장남의 아들이 하나뿐이었으니 온 가족의 관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저를 앉혀놓고 며느리 면접을 그 집 할머니가 보시는데 이것저것 참 많이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한창 제 호구조사를 하시다가 대뜸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아가씨들은 집안일을 안 하려 해서 참 큰일이야. 아가씨도 혹시 직장 다니고 있나? 남녀 평등이니 뭐니 하면서 남편 아침 안 차려주려면 차라리 직장 다니지 마라. 그 말 듣고 좀 놀랐습니다. 요즘에도 저런 사고방식을 가진 집이 있나 해서요. 심지어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우리 집은 조상에 대한 예절이 기본이기 때문에 제사는 반드시 지낸다. 맞벌이도 예외 없어. 혹시 음식을 좀 할 줄 아는가? 집안일은? 이렇게 물으시길래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해주시는 것만 먹고 커서요. 기본적인 밑반찬이랑 밥, 국 정도는 하는 정도예요. 집안일이야 뭐 결혼해 살면서 차차 배워야죠. 그래? 우리 집은 1년에 제사만 6번 있는 집이니까 차차 배워두는 게 좋겠구나. 우리 집안은 돈 없을 때는 빚을 내서라도 제사를 지냈던 집안이다. 그래도 3대조까지 지내던 거 2대조로 줄였으니 부담이 적어져서 네 할 일이 예전보다는 훨씬 줄었을 거다. 시할머니의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차마 대답도 못하고 있었는데 시할머니 옆에서 예비시모 되시는 분이 호호 웃으면서 이러는 겁니다. 어머 어머님, 참, 아직도 결혼할지 말지 결정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인사 온 거잖아요.
어머님은 이미 손주 며느리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아들 데리고 온 예비 며느리인데 일단 제 맘에 드는 게 먼저죠. 이러시더니 저한테 저희 부모님 하시는 일이 뭔지 사는 곳은 어딘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 3년 사귀는 동안 우리 아들이 너 잘 만나고 있다고 말만 들었는데 이렇게 얼굴 보니까 좋구나. 근데 이놈이 내가 너에 대해 묻기만 하면 나중에 직접 보라고만 하고 아무것도 얘기해 주는 게 없지 뭐니. 아들 결혼할 여자라는데 엄마가 당연히 자세히 알고 싶지 않겠어? 이름이 희수라고 했나? 혹시 부모님은 어떤 일 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 저는 남자친구에게 미리 우리 아빠가 병원장이라는 말을 절대 말하지 말라 신신당부해뒀습니다. 그런 조건 빼고 순수하게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지 알고 싶어서요. 남자친구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며 솔직히 말씀드리라 했지만 저한테는 큰 문제였습니다. 주변에서 시모 갑질을 하도 많이 목도한 터라 제가 가진 조건 다 빼고 나라는 자체로 소개를 하면 시모가 저를 어찌 대할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에게 아빠가 병원장이라는 말은 빼고 사업체 운영하고 있다고 간단히 대답해 드렸습니다. 아빠는 자영업 하시고요. 어머니는 주부세요. 예전에는 글도 쓰시곤 했는데 지금은 건강 때문에 쉬고 계시고요. 지금은 두 분이서 봉사활동도 같이 다니고 계시네요. 저의 대답을 들은 어머니가 곧바로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집안이겠구나. 이렇게 보니 너도 곱게 자란 아이인 것 같은데 너 무슨 일 하고 있니? 네, 저는 통번역 전공해서요. 대학원 마치고 통번역 일 하고 있어요. 어디 소속된 건 아니고 프리랜서예요. 그런데 프리랜서라는 말을 듣고 나서 예비 시모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지는 겁니다. 고정적으로 월급 받는 일이 아니구먼. 아이고, 나는 우리 아들이 잘 벌어도 며느리가 노는 건 원치 않는데 말이다. 그럼 결혼해서 집에서 놀 생각이니? 아니요, 저도 일 계속 할 거예요, 어머니. 공부한 거 아깝게 왜 놀겠어요? 하고 멋쩍게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 프리랜서라고 하지만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고 코로나 터지면서 수입이 그전보다 많으면 3배까지 늘어서 모아놓은 돈도 꽤 있었거든요. 다만 구구절절 설명하는 게 좀 우습게 느껴져 길게 말하지 않았고요. 그렇다면 다행이구나. 우리 집에 시집 오는 며느리들은 전부 남부럽지 않게 잘 해와서 말이야. 그런 건 내가 차차 얘기해 주마.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예비 시누이가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설마 오빠 결혼할 때 집 해줄 거 아니지? 뭐 그럴 땐 없겠지만 어쨌든 나도 내년에 결혼할 건데 오빠 해주는 만큼 나도 똑같이 해줘. 안 그러면 나 진짜 서운해할 거야. 이건 또 갑자기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인사하는 자리에서 신우가 왜 오빠 결혼을 질투하며 심통을 부리고 있는지 말입니다. 게다가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집을 해주겠다거나 혼수나 예단 같은 금전적인 문제는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마 예비 시누이는 자기 부모가 오빠 결혼에 다 퍼줄까 걱정이 되었나 봐요. 그러자 예비 시누이가 시누이 등짝을 때리시면서 어이구 이거사. 내가 설마 아니 너 거지처럼 시집 보내겠니? 너는 이 자리에서 눈치도 없이 그런 말을 왜 하는 거야?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거 보고 당황해서 남자친구를 쳐다봤는데 그때 그 사람은 아무 소리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엄청 순둥이라서 부모 말에 꼼짝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는 저 못지않게 강해졌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원래 그 사람은 싸우는 걸 되게 싫어하는 성격이어서 지금 모습과 비교하면 저도 가끔 남편의 달라진 모습이 신기해 웃곤 합니다. 어쨌든 얼떨떨하게 예비 시댁과 첫인사를 하고 난 다음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알콩달콩 예비 남편과 즐겁게 결혼 준비한다는데
저는 마치 예비시모와 결혼하는 게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예비시모의 간섭이 정말 심했습니다. 사실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 하기 전에 집안 사정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 준 적이 있어서 대충 그 집안 사정은 알고 있었는데요. 남자친구 의대 졸업하는 것도 정말 힘들게 본인 이름으로 빚내가면서 겨우 졸업했고 그 빚 다 갚은 지도 얼마 안 된 것도 알고 있었어요. 못 산다기보다는 시아버지 수입에 비해 나가는 돈이 많아 재테크고 뭐고 할 여유가 없이 산 가족인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던 말이 이랬습니다. 우리 집에서 나 장가 보낸다고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작게 시작하더라도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자. 그것만 이해해주면 내가 앞으로 살면서 정말 너한테 잘할게. 괜찮아. 요즘 집값도 비싼데 결혼할 때부터 턱하니 집 사주는 집안이 어디 있겠어?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 자기랑 내가 모은 돈에 대출 조금 끼면 충분히 살만한 집 얻을 수 있으니까 걱정 마. 오히려 복잡한 거 없어서 난 좋은걸? 자기 어머니도 혼수 예단 이런 거 간소하게 하는 거 이해하시는 거지? 그건 내가 잘 말씀드릴게. 설마 도움 주시는 거 없는데 너한테 뭐 해오라 하시겠어? 솔직히 신혼집은 저희 부모님께 아쉬운 말 하면 당장 해주실 수 있는 거였고요. 신혼집뿐만 아니라 혼수며 예단도 친정엄마는 남부럽지 않게 고생 맞춰서 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께도 미리 단호하게 말씀드렸던 게 양가 부모님 도움 안 받고 우리 힘으로 해보겠다는 거였습니다.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는 게 중요한 건데 시댁이든 친정이든 금전적으로 신세를 지고 복잡하게 얽히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남편이 패덕하면서 빚 갚느라 모아놓은 돈이 채 1억도 되지 않았고 저 역시 제 힘으로 온전히 모은 돈은 6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집 얻기에는 힘든 돈이었어요. 그래서 둘이 결정한 게 2년만 고생하는 거 목표로 대출을 최대한 줄이고 무조건 돈 모으는 거에 집중하자는 거였어요. 작게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남편 병원에서 출퇴근이 용이한 신축한 복층 오피스텔을 얻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어머니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비 남편이 집 문제를 말했더니 어머니가 크게 반대를 하셨다는 겁니다. 엄마한테 작게 우리 힘으로 시작하겠다고 이미 결정한 거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너무 완강하게 반대하시네? 오피스텔에서 오래 사는 거 아니라고 잘 말씀드려보지 그랬어. 계속 산다는 게 아니라 2년 정도만 살다가 투룸이나 아파트로 갈 거라고 그때 아이도 갖겠다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화를 내시더라. 설득하다가 안 돼서 그냥 얘기하다 말았어. 가장 큰 문제부터 이렇게 부딪히니 속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최대한 우리 힘으로 결혼하려고 한 거고 도와줄 형편도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 왜 반대를 하시나 싶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 일단 내가 엄마 다시 설득해 볼게. 나는 우리 부모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거 기대는 전혀 안 하거든? 넉넉하지도 않은 거 아는데 아들 오피스텔 사는 게 속상해서 그러시는 거지 뭐. 근데 아마 내가 하자는 대로 하게 될 거야. 그래서 그 문제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남편이 해결하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 듣고 나서 며칠 후에 어머니가 저한테 얼굴 좀 보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예비 남편은 어차피 병원 일 때문에 바빠서 오지 못할 상황이라 저 혼자 갔습니다. 시댁에는 시아버지는 안 계시고 시모 혼자 계셨고 저한테 앉으라고 하더니 이러시는 겁니다. 내가 상현이한테 얘기는 들었다만 생각할수록 열이 뻗쳐서 보자고 했다. 너 우리 아들하고 정말 오피스텔에서 살 셈이냐?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에 크게 심호흡 한번 한 후 찬찬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상현 오빠가 결혼하면서 부모님께 부담 주고 싶지 않다고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희 부모님 도움 안 받고 우리 힘으로 하겠다고 결심한 거고요. 오피스텔에서 계속 살 거 아니고 거기 살면서 열심히 돈 모아서 아파트 사서 가야죠. 저희가 신중하게 결정한 거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뭐라고 안 하겠니? 세상에, 애들 장난도 아니고 집 같은 데서 살아야지 복층은 무슨 복층? 무조건 24평 이상 투룸으로 구해라. 더 긴 말 안 하마? 무조건 투룸 이상으로 구하라는 말에 놀라 다시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 예산 부족해요. 모은 돈 전부 집에 털어놓고 마이너스로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가 도와주신다면 저도 다시 생각해 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희 결정한 대로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의 말에 그때부터 기분이 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지간한 예비 며느리 같으면 순순히 예비 시모 말을 따를 테지만 저의 만만치 않은 성격을 보셨겠죠. 그때부터는 조금씩 언성을 높이시면서 저에게 이런 요구를 하셨습니다. 너 아직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파악을 못하는구나. 너 우리 아들 의사 만들려고 내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아니? 하긴 너희 집안이 의사가 없으니 내 말을 이해 못할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주변의 여자들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 어떠냐? 너 의사랑 결혼하려면 최소한 열세 세개 해와야 한다는 말 들어본 적 있지? 내 입으로 이런 말 굳이 안 하고 알아서 하기를 바랬는데 네가 영 눈치가 없는 것 같아서 말해줘야겠구나. 내가 열세 세개 해오란 말은 안 하겠지만 적어도 우리 아들 제대로 살 집 정도는 의사랑 결혼하는 너희 친정에서 해줘야 하는 거야. 남들은 집에 외제차에 병원까지 개원해주면서 딸 자식 의사한테 시집 보낸다는데 내가 그것까지 바라는 건 아니잖니? 어머니 말을 듣고 나서야 그제야 정확히 뭘 원하시는 건지 알겠더라고요. 어머니는 저희 둘이 결혼을 알아서 한다는 걸 원한 게 아니었던 거죠. 의사 아들 저한테 주는 거니 대신 집이며 혼수며 입맛에 맞게 해오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집을 해왔으면 한다는 거죠? 제가 확인차 물었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나도 의사 아들 키워낸 거 보상은 받아야 하는 거 아니니? 너 결혼해봐라. 우리 아들이 벌어놓은 돈 네가 전부 가지고 주무를 거 아니니? 그거 생각하면 내가 많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너희 친정 부모님은 어쩜 딸 시집 보내는데 지들 맘대로 하게 놔두실 수가 있니? 나는 그것부터가 당차 이해가 안 가는구나. 알겠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부모님과 상의해 볼게요. 그래, 알아들었다니 됐다. 되도록 빨리 결정해서 얘기해줘. 그래야 다른 것도 얼른 준비하지 않겠니? 혹시나 해서 말해두는 건데 예단은 좀 신경 써줬으면 한다. 저번에 할머니 배웠을 때 봤지? 우리 어머니 굉장히 까다로운 양반이야. 그리고 시고모들도 3명이나 있으니까 그 집 자손들까지 생각해서 넉넉하게 준비해라. 복잡한 마음으로 시댁을 나와 일단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엄마에게 그랬어요. 엄마, 그냥 결혼 때려치울까? 꼭 이러면서까지 결혼을 해야 하는 거야? 어머니가 요구하는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화가 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시모가 예비 며느리에게 마치 의사 아들을 팔아먹는 것처럼 그런 요구를 당연히 한다는 게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난 거였어요. 제가 결혼 때려치울 고민을 했더니 친정엄마는 그냥 그 댁에서 원하는 대로 맞춰서 해주자. 네 신랑 같은 사람 또 만난다는 보장도 없고 그 댁에서는 의사 아들 너한테 주는 거잖아. 아휴 참, 상견례 하기도 전에 이런 문제 생기니 마음이 안 좋다마는 어쩌겠니? 있는 쪽에서 조금 더 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하지만 저는 시모의 요구를 쉽게 들어주는 게 내키지 않았고 남자친구에게 시어머니와 만나 나눴던 말을 전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저에게 바로 사과를 하더니 자기가 전부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었지만 그날 예비 시모에게 엄청나게 화를 냈다고 하더군요. 살면서 부모님 말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화를 낸 게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예비 남편이 말하기를 어머니한테는 잘 얘기했으니까 우리 원래 하기로 했던 대로 하면 돼. 혹시 다음에 어머니가 너 만나자고 하면 혼자 가지 말고 나랑 꼭 같이 가자. 절대 어머니를 혼자 만나지 말라고
저한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부가 무색하게 그 난리를 치고 나서 얼마도 되지 않아 예비시모가 저를 또 부르셨습니다. 결혼 준비 문제로는 시간 맞춰 집에 가겠다고 하길래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예비 남편이 옆에 있어준다면 어머니도 저에게 함부로 말은 안 하시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 예비시댁에 도착했을 때는 지난번과는 분위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심지어 뾰족한 눈을 하고 있는 예비 신우까지 어머니와 같이 있었습니다. 아직 예비 남편은 도착 전이었고요. 너 지난번에 우리 상현이한테 뭐라고 했는지 그 순한 녀석이 아주 난리를 치더라? 집에서 나가버리겠다고 말을 하는데 내가 어찌나 놀랐는지. 여자 하나 때문에 이럴 수가 있는 거니? 어머니 많이 서운하셨어요? 죄송해요. 상현 오빠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짐짓 모른 척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러자 옆에서 예비 신우가 자기 엄마를 거들더라고요. 오빠가 세연이 만나면서 확실히 우리 집에 소홀해진 거 알아요? 오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확실히 변했어. 어머니, 오늘은 무슨 일 때문에 저 보자고 하셨어요? 지난번 일은 오빠가 마무리 지은 걸로 아는데요. 제가 조심스레 묻자 어머니가 퍼뜩 정신을 차렸다는 듯이 저에게 정색을 하시면서 이러시는 겁니다. 너 우리 상희가 결혼하는 거 알지? 물론 한 해에 둘 다 결혼시키는 게 무리인 건 알지만 너희 봄에 결혼시키고 나서 겨울에는 보낼까 해. 근데 우리 딸 시댁에서 집을 해주는 게 어렵다지 뭐냐. 둘 다 직장 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집 얻으려면 대출을 많이 껴야 한다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이 안 좋아. 그래서 너 부른 거다. 네가 우리 딸 신혼집을 좀 얻어줬으면 하는구나. 지방이라 매매해도 3억 언저리면 충분히 사겠더라. 자, 이거 우리가 대충 몇 집 알아보고 왔다. 괜찮은 집 목록 5개 정도면 추려봤으니까 한번 봐라. 너희 오피스텔에서 산다고 고집 부리는 거 들어주는 대신 이건 해줬으면 한다. 듣자니 너희 집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라면서? 그러면서 신우가 알아봤다는 아파트 목록을 저에게 보라면서 주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마침 예비 남편이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오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했고요. 엄마, 이 사람은 또 왜 부른 거예요? 이건 대체 뭐야? 예비 남편은 제 손에 들려있던 서류를 가져가서 보더군요. 엄마, 우리 그냥 오피스텔 산다고 했잖아요. 이게 다 뭐야? 얘기 끝났는데 대체 왜 그래요? 그러자 시모와 신우는 우물쭈물하며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오빠, 이거 우리 살 아파트가 아니고 당신 동생 신혼집이야. 나한테 당신 동생 신혼집을 사달라 그러시네? 어떻게 해야 하지? 나 이건 도저히 우리 부모님한테 말씀 못 드려. 그 말을 듣자마자 예비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어머니가 건넨 아파트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어머, 너 이 자식 엄마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대놓고 아직 결혼도 안 한 여자 편을 드는 거냐?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나 정말 이 사람한테 창피해 죽겠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도끼 눈을 뜨시며 저에게 역정을 내셨습니다. 뒤에서 네가 우리 아들 조정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의사 남편 얻는데 집도 안 오겠다는 거 어느 시어머니가 좋다 그럴 것 같아? 이 정도면 의사 남편 얻는데 싸게 먹히는 거 몰라? 다른 집은 의사한테 시집 가려고 10억은 기본으로 해온단다. 어머니 입에서 10억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듣고 저는 결혼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속물같이 느껴져서요. 그래서 전부 내려놓겠다는 마음으로 할 말을 하고 끝내려 했습니다. 10억이요? 그럼 그만큼 해오겠다는 집에 아들 장가 보내시면 되겠네요. 저는 어머니 요구에는 도저히 맞춰드릴 수가 없겠어요. 이 결혼 때려치우겠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더 원하셨던 대답인 것 같네요. 대신 상현 오빠 저랑 헤어지면 직장 생활이 굉장히 불편해질 거예요. 아마 관두는 게 마음 편할 수도 있겠네요. 그건 알아두세요. 네가 뭔데 우리 의사 아들 직장을 운운해?
힘들게 들어간 병원인데 너랑 파혼한다고 관둬야 할 이유가 뭐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할 말 다 했으면 가라. 나도 이 결혼 못 시켜. 예비 남편은 어쩔 줄 모르면서 자기 엄마 입을 틀어막기까지 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얘한테 함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뭘 함부로 한다는 거야? 제 본색 드러내는 것 좀 봐라. 나 원참 세상에 어디 여자가 쟤 하나뿐이냐? 너도 정신 차려 이놈아. 아마 상현 씨는 그 병원 사표 내야 할 거예요. 어머니 아들이 다니는 병원장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아빠가 상현 씨 다니는 병원장이거든요. 제가 저희 집안 얘기 자세히 안 해서 모르셨죠? 원래 상견례 때 다 말씀드릴 계획이었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 이젠 소용없죠 뭐. 사실 저희 아빠도 의사고 오빠도 의사예요. 상현 씨가 페이닥터 취업할 수 있게 추천한 것도 저고요. 아시겠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얼굴이 갑자기 노래지더군요. 뭐? 그럼 자영업한다는 아버지가 병원을 운영하시는 거였니? 왜 진작 말 안 했어? 그런 중요한 걸 대체 왜 속인 거냐? 일부러 속인 건 아니에요. 자세히 말한 건 아니지만 거짓말한 건 없으니까요. 저는 어머니가 있는 그대로 저를 예쁘게 봐주시길 원했는데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거 이제 알았네요. 앞으로는 제 배경도 스펙으로 생각하고 저랑 비슷한 집안이랑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이만 가봐야겠어요. 저희 부모님께는 이 결혼 못한다고 말씀드리죠. 그러자 예비 남편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저를 붙잡았고 갑자기 예비 시모의 태도도 돌변하더군요. 어머 얘 아가! 잠깐 가지 말고 내 말 들어라. 응? 저는 할 말 다 했는데요. 네가 이렇게 가버리면 우리 아들은 어쩌니? 응? 지난번 일도 그렇고 이번 일도 아무래도 내가 실수한 게 맞는 것 같구나. 화났다면 일단 진정부터 좀 하렴.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하는데 벌써부터 이러면 되겠니? 내 앞으로는 일절 너희 결혼 준비하는 거 뭐라 하지 않으마. 그러니까 파혼이니 뭐니 그런 말은 말아라. 예비 남편은 거의 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가 말한 거 꼭 지켜요. 나 엄마가 내 사람한테 또 이러면 진짜 부모 자식 연 끊어버릴 거니까요. 그래. 알았어 이놈아. 일단은 내가 잘못한 걸로 하자. 응? 아가, 너도 화 풀어라. 그러자 옆에 있던 신우이는 병원장 딸이면 10억이 우습겠어? 진작 말했으면 집 해오라고 안 하고 다른 거 더 얘기했을 텐데 아쉽네. 엄마랑 오빠는 세연이한테 졌어? 이런 밉상짓을 하더군요. 예비 남편이 그 자리에서 시모와 신우에게 쐐기를 박아버렸습니다. 우리 결혼하는 거 우리 힘으로 하는 대신 결혼하면 우리한테 간섭할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나 바쁜 사람이야. 남들 쉴 때 쉬는 직업 아니니까 명절이고 제사고 오라거라 하지 말라고요. 나 없이 이 사람 혼자 시댁 오라고 부르지도 말아요. 무조건 우리는 이 사람이랑 나랑 같이 세트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라고요. 혼수고 예단이고 다 안 할 거니까 엄마 이러쿵저러쿵 요구하지도 마세요. 안 그러면 아예 이 집에서 발길 끊어버릴 거니까. 저는 순한 줄만 알았던 예비 남편이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늘 제가 하자는 대로 맞춰주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면서 자기 의견 없는 줄 알았는데 그 모습 보니 그냥 결혼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입으로 결혼 깨겠다고 말은 했지만 예비 남편 그렇게 말하는 거 보고 그냥 결혼하겠다 마음먹었어요. 그래 알았어. 아가 너도 오늘은 마음 풀고 이만 돌아가라. 내가 아까 한 말 명심하고. 어머니가 돌변하신 거 보니 저렇게 속물 같을 수가 있나 싶어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미 승패는 저에게 기울었고 결혼을 뒤집는 게 제 손에 달린 이상 예비 남편 어머니에게 더 화를 내는 건 예의가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남편 손잡고 그 집에서 일단 나와버렸습니다. 아무리 여자가 좋다고 해도 자기 부모에게 그렇게 하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고마운 마음에 예비 남편에게 그랬어요.
자기 아까 한 말 정말 진심이야? 정말 어머니 말에 안 해들리고 그렇게 해줄 거면 나 자기랑 결혼할게. 당연하지. 내가 빈말하는 거 봤어? 너 결혼해서 우리 집 불편하면 아예 안 가도 돼. 그런 건 걱정하지도 마. 엄마가 너 힘들게 하면 나 정말 안 보고 살 생각도 하고 있어. 나는 앞으로 평생을 너랑 살아야 하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어? 아유, 이 팔불출. 나는 좋지만 당신 같은 아들이 있으면 서운하긴 하겠다. 암튼 알았어. 우리 계획대로 결혼하자. 나도 기본적인 도리는 하고 살고 싶어. 어머니가 나를 경우 있게 대해주시면 나도 경우 있게 며느리돌이 하겠다는 거야. 알겠지? 그날의 난리를 저는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그것까지 하시면 결혼 반대하실 것 같아서요. 친정엄마는 시어머니 요구대로 맞춰줄 생각으로 상견례 때 예단 문제를 시모에게 조심스레 물어보셨는데요. 사돈댁, 일전에 우리 딸 통해서 예단 얘기를 하셨다고 해서요. 원하시는 바를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맞춰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얘기하던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말투로 이러셨습니다. 아이고, 예단은 거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 힘으로 결혼하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제가 뭘 요구하는 게 도리가 아닌 것 같네요. 우리가 도와줄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고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결혼해 주는 게 감사하죠. 그래도 우리 집에서 희수가 첫 혼사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서 보내면 제가 마음이 안 좋아서요. 그러지 마시고 불편하시면 나중에 우리 아이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남들 하는 것처럼 간소하게 예단비 보냈습니다. 나중에 절반은 저 다시 돌려보내 주셨고요. 결혼식 비용은 친정에서 도와주셨고 시댁에서는 신혼여행 비용을 보태주셨습니다. 의사랑 결혼하는 분들 의리의리하게 결혼하는 사람 많다지만 저희는 정말 간소하게 했네요. 엄마 아빠가 끝까지 아파트 해주시겠다는 거 저는 말도 꺼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땐 부모님 도움 청하겠지만 우리 힘으로 전부 이뤄나가겠다 말씀드렸더니 더 이상 뭐라 안 하시고 지켜봐 주셨습니다. 결혼식도 코로나 때문에 스몰 웨딩으로 조용하게 진행했어요. 결혼 후 신혼여행도 무사히 다녀왔고 1년간 시댁에서 명절도 치렀지만 시어머니가 저를 힘들게 한 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남편이 제사를 줄이지 않으면 명절 외에는 어떤 제사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바람에 저는 제사도 열외가 되었고요. 시댁에 가면 남편이 제 옆에 하도 딱 붙어있는 통에 시모나 시누이가 저에게 무슨 말을 하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제가 그러지 말라고 해도 남편은 아직까지 철벽 방어를 하고 있네요. 어떨 땐 우습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그 덕에 편하게 지내고 있으니 저도 남편에게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아직 주변에 미혼인 친구들을 보면 결혼 전후 시댁과의 갈등으로 고민하는 친구들이 적지 않더군요. 예비 남편에게 하소연해도 소용없고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리자니 속상하실까봐 망설여진다고 고민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시부모님 앞에서 대놓고 싫은 티를 내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뒤에서 욕먹을 일은 하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만 끙끙 앓다가 결국엔 화병 나서 쓰러지는 것보다는 100번 낫지 않나요? 어차피 평생 함께 살아야 하는데 서로 얼굴 붉히는 한이 있더라도 부딪힐 건 부딪혀야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 후회할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도저히 못 참겠다면 그냥 연을 끊어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저희 시모는 속물 같은 면은 있지만 지금껏 남편이 바람막이를 잘해주고 있는 덕분에 저는 큰 탈 없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며느리 도리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듯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시댁과 딱 이 정도의 관계가 좋습니다. 다들 어찌 생각하시나요? 철없는 시댁이 하는 말이라 웃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시댁이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남편의 가족이고 나와 인연을 맺었으니 저도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 있겠죠. 앞으로 남편과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열심히 살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